안녕하세요. 종점에 다다른 남자 예술문제원 이재경입니다. 자, 왜 종점에 다다랐죠? 어떤 의미에서 종점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종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번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33년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제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아니고 분재 전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8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아니, 이제 내가 막상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냐고 좀 더 있으라고. 선생님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눈빛들을 기대를 했는데, 선생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재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명예퇴직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퇴직 이후 삶은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선생님들 말씀은 한결같죠. 퇴직 후에 할 일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은 퇴직 후에 쉬게 되니까 진짜 좋겠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지. 네. 자, 그래서 퇴직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뭘 하나를 선물해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이 7월 11일인데 딱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벤트성이다라고 해도 좋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든 좋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직접 나무를 갖다가 잘라보고, 그러니까 제 옆에서 이렇게 직접 가지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직 경력하고 분경력하고 좀 비슷한데, 아마 분경력이 길면은 1년, 그러지 않으면은 한 6개월 정도 아마 짧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하나 구입해온 그 소재들을 보면은 이것도 잘못 구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딱 분해서 1년 정도 배양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나무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처질거리 나무다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전문 용어? 처질거리 나무. 처치 곤란한 거. 아니죠. 처질거리다라는 말은 처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진다. 그러죠. 처질거리 나무다라고 그러는데, 참 그런 나무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액비가 아까울 때도 있어요. 나무가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 액비가 아까울 때도 있고, 제 노동력이 아까울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분재 유튜브를 갖다 개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무를 키우는 법, 나무를 보는 법, 이걸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드렸고, 별도로 분재의 수업료다라고 하는 내용을 별도로 또 강의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분재라고 하는 것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요게 그새를 못 참고 이거 사들이다가 벌써 자기 나무 진짜 키우고 싶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참 힘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키우기 싫은 나무를 다른 사람한테 선뜻 이거 한번 갖다 키워봐. 어때요? 부감독님은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권하기도 힘든 것이 요게 문제죠. 또 거기다 대고 그렇다고 노란져서 굶겨 죽여? 그건 좀 좀 그렇죠. 네. 좀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나무를 좋아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까운 공간, 아까운 시간, 아까운 열정을 갖다가 말 그대로 허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분재에 대한 즐거움, 이게 점차 사라져 갑니다. 참, 제가 봐도 진짜 제 인생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 교직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진짜 제대로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뭐 아직 죽을 때도 아니고 날짜 받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근데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잠깐 교직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 분재를 나무를 키우는 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더라라는 거죠.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강제로 애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화를 내면서 애들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저를 가르친 우리 교감 선생님, 당시 교감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0년을 해보고는 말하지 마라. 10년을 해보고는 말하지 마라. 이제 저는 한 30년 했으니까 좀 말을 해도 되죠. 좀 자격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국 지금은 아이들 보고 굳이 화낼 일도 없더라라는 거죠. 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참 그 교직 생활을 진짜 한 10여 년 제가 볼 때 한 10여 년 정도는 역시 저도 그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나무 키울 때도 초기에는 숱하게 죽이고 말도 안 되는 나무를 가지고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나무를 키우고 또 사람을 키우고 그런 데다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것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걸 갖다가 이번에 이제 한쪽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학생을 키우는 거나 나무를 키우는 거나 제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무를 갖다가 내 의도대로 막 휘고 잡아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재관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바꿔 말하면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보충해주고 메꿔 갈 것은 메꿔 가고 채워줄 것은 채워준다.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 흐름을 갖다가 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꾸미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도 많아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거워질 일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쪽으로는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찍고 있는데, 찍으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개방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사람들이 겪던 그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겪을 수밖에 없도록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고르겠다 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해서 지켜봐가지고 결국 또 처질거리 나무를 또 구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고, 물론 경매 자체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경매라고 하니까 무조건 싸다라고 하는 사람들 선입관이 박혀 있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서 사면은 싼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번씩 들여다봐도 경매 좋은 나무들, 진짜 저렴한 나무들도 나오는데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초보자들이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죠. 그리고 그런 나무들은 역시 가격 역시 만만치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발전 없이 계속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 오프라인 시대에 발로 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겪던 그 시행착오를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참 가까워져. 그래서 예전에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권했던 것이 뭐냐, 분재를 잘 아는 사람을 동행해서 조언을 받아라. 이것도 조언 같더라도 각자의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또 애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분재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이 참 모호하죠. 그렇죠. 네. 그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감독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무늬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양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특수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립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개수를 늘리는데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수 늘리는데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거리만 만드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수를 넣는다는 것보다도 이 나무가 개성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 각자의 나무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그 공산품 마냥 찍어내듯이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이 화면상 예를 들어 경매나 뭐 이런 거 뭐 어디 분재원 가서 여기 보더라도 거기에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하나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그 부감독님은 그 첫인상, 첫 느낌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어떻게 중시하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멀리 하는 편인가요? 일단은 50대 50 놓고 보면은 중시하는 쪽이 크죠? 한 70%? 자, 근데 나무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첫 아니, 느낌. 대표적인 게 내가 저번에 그 철쭉 찍었을 때, 네. 딱 여기 앞에 놔놓고서 딱 한 방에 가가지고 그걸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첫 느낌에 꽂히다 보니까는 그 저기 한 거 보려고. 그 지난번 지금 홍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수를 하거든요. 소재를 구입해 오는 단계에서 실수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아마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어떨까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은 이 덩치를 무시하지를 못하지. 덩치를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렇다라고 해서 나무를 갖다가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파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덩치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은 덩치가 좋은 쪽, 이걸 갖다 앞세우다가 또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덩치 크면은 무조건 비싼 줄 알고 구입했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게 잡목에서 상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경매 사이트에서 상처는 좀 많이 유념하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고 없고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재 전반으로 봐서 초등학교 1학년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단계가 되면 이제 잡목에 철사거리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경매에서 내가 몇 줄을 사봤는데, 철사 감아놓은 거는 절대 사면 전부 다 한 반 이상은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소재 전문가냐면 훅 따라오지 다. 그 소재 전문가 본인이 인정해놓고, 제가 소재 전문가라고 그러면 성질내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는 소재 전문가라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땐 소재 전문가는 아니지. 이게 철사가 파고들어서 이거는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애시당 좀 길러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싹둑 잘라가지고 그냥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오랜 세월을 키웠어도 철사 자국이 있으면은 소재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영이 좋고 뭐가 한다라고 그래도. 그게 또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금 이제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철사를 왜 안 푸는 거니? 푼 상태에서 지금 이 나무 지금 철사 감아져 있죠. 이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팔기 직전에 감아놓은 것은 바로 구입해서 파고 들어갔네 해서 바로 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술분재원에서 나무를 갖다가 철사를 감은 나무를 보기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죠. 이유는 이렇게 감아 놓은 상태 그대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군생활이 30년 넘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철사를 갖다가 한 1년 정도 감아놔야 돼요. 그래서 올 겨울에 풀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끝에 감아 놓은 것들, 이 끝에 가지 여기 감아 놓은 것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철사를 갖다 정확하게 감고 푸는 작업을 갖다가 해줘야 나무를 갖다 고급수로 만들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분재계 쪽에서는 이 철사가 감아서 파고 들어간 나무나 파고 들어가지 않은 나무나 같은 레벨로 봐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사 분재하면은 철사가 파고들 수밖에 없다라고들 다들 변명을 해요. 그죠? 감았으니까 파고들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분재 교과서에서도 철사가 파고들기 전에 반드시 풀으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분재계 쪽에서 지금까지 이 철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원칙대로 FM대로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봐야 되죠. 맞아요. 비싼 것도 철사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죠. 고가의 작품에서도 철사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뭔 거니 성형수술 해놓고 실밥을 뜯지 않아서 흉터난 것하고 똑같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런 인공적인 티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그 우리 회원들 구독자님들 7월 15일은 제가 15일은 바쁜 것 같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딱 한 달간 여러분들한테 직접 예솔에 오셔서 제가 금방 했던 작업 있죠? 가지 정리하는 거. 쉽게 자기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 정리를 직접 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도 가지 정리를 하면은 이 줄기의 흐름이라든가 여기에서 점세성, 상처 치료, 그 다음에 가지 배열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다 그 고가의 명품을 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가의 명품이 아닌 여러분들이 흔히 가볍게 그 경매 같은 데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 같은 데에서 살 수 있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나무들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자르는 단계에서 당연히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잘랐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제가 겨울에 정밀하게 가지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라놔도 다시 나무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랐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만들어 왔던 이 작품들이 수영이 확 흐트러져 버린다든가, 물론 톱을 가지고 달라들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굵은 가지들 다 잘라가지고 소재를 만드는 경우는 아니죠. 뭐 그런 사람은 우리 부감독이 한 사람 뿐일 것이고. 뭔 소리예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참말로 농담도 못합니다. 우리 부감독님은요 고지식 해가지고 농담도 못해요. 이렇게 바로 받아치는 거 보십시오. 자,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좋은 나무를 봤을 때는 저급한 나무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 나무를 갖다가 접하게 되면서 나무 장단점, 이 나무가 일률적으로 가격이 같지 않은 것은, 똑같은 사이즈의 비슷한 모양이라도 가격이 같지 않은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군이 이 가지의 배열, 그 다음에 가지의 흐름, 생김새, 줄기의 흐름, 이건 자연목이니까 뿌리빨은 약간 논의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줄기하고 심지어는 이 가지와의 그 굵기 밸런스까지도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 조금 결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좀 있거나 또는 여기에서 가지 방향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잘 됐다라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과 이 낮은 작품, 결점이 많으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결점이 없이 완벽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대개 그런 기준으로 나무를 보면은 대소, 크고 작은 것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게 돼요.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소품으로 축소를 시켜놨다라고 하더라도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는 비슷하겠죠? 조금 그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요게 조금 더 나갈까요? 글쎄, 소품을 좋아하고 뭐 취향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다른데 일단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중품이나 소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품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이 사이즈에 이렇게 한다면 소품이 있다면 소품을 구하실 테고. 그러죠. 네.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재 시장을 감안을 해놓고 봤을 때, 예, 그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큰 쪽으로 좀 많이 그러죠. 이동이 되겠죠. 예, 아직은 이제 이 소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이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갖다가 저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 감독님을 갖다 도와서 도움을 줄 때 또 그래서 이 구독자님들이 찾아오시거나 우리 예술분재원 회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가 저렴한 나무는 왜 저렴한지 고급수는 왜 가격이 높은지 이 설명 다 일일이 다 해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가지를 자르면서 나무 장단점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안목도 높이고 그 다음에 분재를 갖다 직접 이렇게 잘라보는 기술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3명 정도까지만 그래서 코로나 방역 시기 때문에 저까지 포함하면 이제 4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비게 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을 모시고 이 분재 강의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직접 자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건 너무 장사 속으로 보인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작업을 해야 될 나무 특히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그 소나무 2주 가져오셨던 그분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감정을 하는데 저는 절대 좋은 나무를 나쁘다라고 여기 예술에서 구입한 나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쁜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무라고 해서 100%다 좋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천층자를 타고 나서 그러는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다 유지하는 것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데 어떤 분처럼 나무를 갖다가 감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소리 안 해줬다고 좋게 평가 안 해줬다고 저보고 온갖 차마 이 영상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만 아니라면은 어떤 분이든 환영합니다.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으신 분, 그래서 자기 뭐라 그럴까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자랑하고 싶은 나무 있어도 가져오셔도 됩니다. 하면 예술적이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재 강의 어떻게 보면은 특별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마련하는데 저도 이렇게 숨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를 확보하는 것,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충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갖다가 이제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저하고 이 일자를 갖다 조율한 다음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재를 보는 안목, 이 예술에는 이 상품목에서부터 진짜 박물관에 들어가서 자손만대 이렇게 전해줘야 될 그런 명목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재를 보는 안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는 단순하게 업그레이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다음에
분재의 수업료를 갖다가 지불하는 일을 확실하게 줄여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부감독님께서 혹시 앞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한테 대신 이렇게 질문해 줄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갑자기죠.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면은 생각이 나는가? 아까 했던 질문은 사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뭐예요? 만약에 자르다가 이 나무를 실패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책임져야 되느냐? 뭐 책임이 책임 없지? 네,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수하신 분들은 와서 제일 도와주셔도 되고, 그러죠.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한참 바쁠 때, 우리 형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세지수사 같이 잘랐거든요. 그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 평생, 잘라온 나무보다 한 나절 자른 것이 훨씬 많이 잘랐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기회를 드릴 거니까 찾아오셔가지고 기술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나무를 보는 안목도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료는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에 아무리 넣어도, 지금 우리 부감독님 저번에 제가 그 뒷담화 했었잖아요. 그 엄청난 소나무를 갖다가 저희 집에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던 나무를 처음 보는 나무라고. 기억나죠? 참 좋아요. 난 그거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이제 원래 장군 수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별 달고는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별 달지 않고는. 자, 그렇게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직접 예술에 오셔서 가위 들고요. 제가 금방 잘랐던 것처럼 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자르다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원 없이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무 가지고 안 하고 나는 내가 가진 나무를 한번 검증을 받고 싶다. 그럼 그 나무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예술의 문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는데, 제가 잠자는 시간은 열려 있어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010, 제가 성이 2가잖아요. 그러니까 20입니다. 그 다음에 40이에요. 뱃사공이죠. 2040에 그 다음에 제 넘버가 스트레이트 넘버입니다. 4, 5, 6, 7 사랑에서부터 행운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죠. 사랑에서 럭키세븐 행운까지. 그래서 제 번호를 갖다가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예약을 하시면은 제가 일정 이렇게 조율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3명이서 할 수도 있고, 한 명 한 명씩 시간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술지기가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